새벽의 남자 김단태가 왔습니다. 오늘 나스닥 정말 좋은 분위기 2.14%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즈아! 나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예상보다 낮게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 덕분입니다. 참고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니고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 느끼는 물가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면은 예상치가 0.2% 상승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봤더니 0.1% 상승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해서 변동성이 높은 음식과 에너지의 가격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정한 의미의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예상치가 0.2% 전월 대비 상승하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0.0% 상승하는 걸로 나와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생산자 물가지수는 낮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익숙했던 스토리가 흘러갔죠. 물가가 낮게 나오니까 연준이 금리를 낮출 거고,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결국에 나스닥 주가가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스토리대로 오늘 시장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내일 발표되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CPI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랄까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좀 억눌렸던, 뭐 지난주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PPI 같은 사소하게 좋게 나온 데이터에도 상당히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마 CPI가 발표가 되고, 아마도 제가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CPI 물가 지수도 딱 요 정도 느낌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오되 침체 느낌은 안 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예상될 것 같은 그 정도로는 낮게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7월에 비해서는 증가하긴 했는데 13%나 되는 펀드 매니저들이 하드랜딩이 올 거다. 여기서 이제 하드랜딩이라는 게 그냥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나왔고, 근데 이제 13%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 자체가 펀드 매니저들이 생각하는 경기 침체 확률이 전월에 비해서 증가한 거긴 한데, 여전히 경기 침체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된 500개의 기업들 S&P 500의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500개의 회사들 중에서 455개 넘는 회사가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보면서 또 우리가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만 봤을 때는 상당히 침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실적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잘 나온 게 79.7%의 기업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실적 컨센서스 상회했던 기업들이 지난 코로나 이후에 평균적으로 78.5%였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 79.7%의 기업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거는 여전히 미국의 대기업들은 잘 나가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다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직전에는 이제 EPS, 그러니까 이익의 상승률을 8.3%로 예상을 했으나 실적 발표를 막상 해보니까 13.3% EPS 주당 순이익이 상승을 하는 걸로 이제 나왔고, 이거 역시 쉽게 말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겉모습, 적어도 실적 발표 시즌만 봤을 때는 침체는 멀어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홈디포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얘기를 했어요. 홈디포라는 거는 건축 자재나 인테리어 도구를 전문적으로 파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이런 회사들이 워낙 소비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기가 실제로 어떤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홈디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불황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주택의 이 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거 그리고 주택을 좀 고치는 것과 관련된 경기는 급속하게 식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는 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오늘 뭐랄까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엄밀히 말해서 엔비디아도 아니고 뭐 이따 구글 살짝 얘기할 거긴 한데 이 두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스타벅스와 치폴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폴레는 뭐 하는 회사냐면 이 패스트 캐주얼이라고 쉽게 말하면 맥도날드 같은 건데 이 음식이 멕시칸 음식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엔 아직 치폴레가 진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굳이 말하자면 쿠차라라는 게 좀 비슷한 컨셉으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저도 미국 여행 가면 가끔 찾아가는 치폴레인데 어쨌든 미국의 레스토랑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오늘 아주 급속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치폴레는 13%나 하락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타벅스의 기존 CEO였던 렉스만 나라시만 한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CEO를 치폴레에서 훔쳐왔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원래 이제 치폴레의 CEO였는데 이 CEO를 스타벅스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근데 왜 이 CEO가 이렇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보자면 브라이언 니콜이 치폴레의 CEO로 온 게 2018년인데 2018년부터 치폴레의 매출이 80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폴레가 이제 한때 좀 스캔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 이제 이분이 와서 정말 잘 수습을 하고 치폴레를 엄청나게 크게 키워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매출도 성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새로운 CEO가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시장에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변화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엔비디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국민 주식 가까운 테슬라와 더불어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엔비디아 같은데 엔비디아도 거의 5% 넘는 상승을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또 단방골 에너지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고 시간 순서대로 한번 엔비디아의 호재였던 이슈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오늘은 엄밀히 말하면 큰 호재는 없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게 호재인 것 같고 하지만 굳이 호재를 하나 끄집어내 보자면 퀀타 컴퓨터라고 해서 AI 서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를 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회사인 퀀타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 퀀타 컴퓨터의 실적 발표에서 GPU의 공급이 원활하면서 AI 서버의 모멘텀이 강해서 관련된 부분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AI 서버와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었고 AI 서버와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는 엔비디아에게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과거로 조금씩 돌아가 보면 8월 12일에 모건 스탠리가 레포트를 하나 썼는데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의 가장 큰 이슈는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나오는 칩인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엘 요게 좀 일정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가장 걱정하는 이슈였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리포트를 쓰면서 4분기 출하 일정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같은 날에 제프리스도 지원 사격을 했는데 제프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블랙엘 늦게 나와도 그 수요는 호퍼 그러니까 블랙엘 전에 지금 당장 팔고 있는 뭐 H100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이게 호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엔비디아가 팔고 있는 걸로 호퍼로 수요가 갈 거라서 어차피 블랙엘 출시 지연되는 거 영향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8월 12일 날 UBS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50불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좀 있었는데 블랙엘이 딜레이가 돼도 큰 기간은 아닐 거다. 4주에서 6주 정도 딜레이가 되는 수준일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현재 팔고 있는 거죠. H200은 주문이 더 증가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구글이 또 큰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요즘에 핸드폰 위에서의 모바일 인공지능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과 애플이 저는 이 전쟁에서 참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구글이 애플의 선빵을 날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이 인공지능 관련된 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바로 구글이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새로운 픽셀 9 핸드폰을 출시한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좀 보고요. 자, 여기 보면 데이지 꽃을 이거 뭐지, 코바늘이라고 하나, 어쨌든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이 꽃을 이렇게 만든 사진을 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아까 이렇게 사이드 버튼을 하나 누르면 구글의 챗봇 제미나이가 나오는데, 이 제미나이한테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Can you teach me how to crochet a daisy? 어떻게 하면 이 데이지 꽃을 이렇게 뜨개질해서 만들 수 있는지 좀 알려줄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보고 있는 영상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이렇게 답을 쭉 해줍니다. 자, 그리고 Live with Gemini라는 기능도 공개가 됐는데, Live with Gemini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음성 모드라고 보시면 돼서 글자를 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친구랑 대화하듯이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옷을 이렇게 맞춰보면서 제미나이한테 바로 물어보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은 결혼식 축사를 할 때 내 여동생 혹은 언니를 당황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좀 예의를 갖춰서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 그러면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면서 제미나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제미나이는 이렇게 지금 멀리 있는데도 바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떤 또 명령을 내렸냐면, 카를로스를 위한 깜짝 파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장소를 바이아라는 친구가 나한테 이메일로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라가 도대체 그 파티 장소가 어디라고 했는지 내 Gmail 좀 확인해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Gmail을 검색해서 제미나이가 그 위치를 알려줍니다. 바로 그 장소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또 물어보면 답을 또 해주고 구글 맵으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제미나이 라이브가 이렇게 바로 출시가 됐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한국 버전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영어로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핸드폰 제가 방금 해봤는데 아직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음성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오늘 출시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방금 보여준 데모나 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기능들 중에 완전히 새로운 건 없어요. 애플이 이미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보여줬던 기능들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구글이 애플보다 먼저 이렇게 기능의 일부를 먼저 출시했다라는 겁니다. 애플은 여름에 출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한 달 늦어지니 뭐 2달 늦어지니 이 출시 자체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조차도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구글은 적어도 이 인공지능 기능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거를 바로 오늘, 물론 영어 버전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오늘 출시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구글이 어떤 이 인공지능 관련된 헤게모니를 계속 밀어붙이고 싶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미나이에게 제니가 지메일로 보낸 라자냐 레시피를 찾아서 킵의 쇼핑 목록에 재료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 이메일로 왔던 라자냐 레시피를 구글에 킵이라고 해서 내 투두리스트 관리하는 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바로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메일라는 앱에서 왔던 정보를 다른 앱에 바로 옮기는 이런 기능까지도 제미나이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앱들과 좀 크로스오버돼서 기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안드로이드와 통합이 될, 그러니까 구글의 OS죠. 구글의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와 인공지능 기능이 완전히 통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가 헤이 구글이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제미나이가 나타나서 이제 현재 내가 사용 중인 앱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주가는 현재 1.33%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나스닥이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글의 주가는 큰 반응이 없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소감은 새로운 기능은 없었지만 그래도 구글이 발빠르게 런칭을 한 것 같고 이 런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는 이 인공지능 혁명이 계속 가려면 모바일 기기에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이게 서비스가 막 출시될락 말락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관찰을 하고 또 제가 써보면서 이 혁명이 계속 되는지를 저 스스로 한번 느껴보려고 하고요. 또 그런 저의 느낌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리기 하자, 운동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제 머리를 가다듬기 위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